네, 그럼 저희 56대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 공청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또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공청회 사회를 맡은 제55대 총학생회장 신채연입니다. 네, 오늘 후보자 공청회는 단독 선본 출마로 인해서 한 선본의 공청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참석한 선본은 기호 1번 가까이입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숙명을 듣다 찾아가는 총학생의 기호 1번 가까이 정후보 문화관광학 전공 21학번 손가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숙명을 듣다 찾아가는 총학생의 기호 1번 가까이의 부후보 정치외교학과 21학번 황승현입니다. 네, 오늘 공청회 같은 경우는 저희 모두 발언 이후에 언론사 질의, 참석자들의 서면 질의, 그리고 현장 질의, 마지막으로 최종 발언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과 최종 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며, 그리고 모든 질문은 1분 30초 이하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선본 후보자들의 답변은 3분으로 제한됩니다. 사회자가 시간을 재고 그 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으니까 이 점 유의 바랍니다. 우선 선본 기호 1번 기호 1번 가까이 선본의 모두 발언으로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숙명을 듣다 찾아가는 총학생의 기호 1번 가까이 정후보 문화관광학 전공 21학번 손가현입니다. 숙명여대 등록금 인상반대 실천단 뿔송이, 숙명여대 시설 개선 프로젝트 명탐정 송이 운영진으로서 886명의 설문조사와 401개의 제보를 받으며 숙명인들에게 편하고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 나은 숙명을 만들고 싶다는 열망이 강해졌습니다. 학우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학우들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고 싶다는 열망이 강해졌습니다. 2024년 숙명인의 목소리를 듣고 숙명인과 함께 학교를 바꿔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숙명을 듣다 찾아가는 총학생의 기호 1번 가까이의 부후보 정치외교학과 21학번 황승현입니다. 숙명여대 숙명인에 대한 애정으로 2024년 숙명인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겠습니다. 숙명여대 시설 개선 프로젝트 명탐정 송이에서 교내 건물 10곳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실조사 팀장으로서 제 옆에 있는 학우분들이 제대로 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중앙도서관의 천장 누수와 곰팡이, 명신관의 천장 문제와 감전 위험이 있는 콘센트까지 학우분들이 생활하시기에 위험한 공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2024년 숙명여대를 향한 애정으로 모두에게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숙명을 듣다 찾아가는 총학생의 가까이 선거운동본부의 핵심 공약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공약, 총장직선제 학생투표 반영 비율 확대입니다. 우리 학교 총장직선제 투표 반영 비율은 교수 82%, 직원 7.5%, 학생 7.5%, 동문 4%입니다. 현재 총장 직선제는 학교의 행정을 결정한 권한을 가지는 총장을 선출하는 중대한 사안에 있어 학생의 투표 반영 비율이 교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민주적인 숙명으로 나아가기 위해 총장 직선제 개선을 위한 사자협의체를 통해 총장 직선제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을 확대를 요구하겠습니다. 본 회의체에서부터 학생들의 의견을 요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 핵심 공약, 교내 모든 건물 찾아가는 총학생의 사업 진행입니다. 학내 사안을 해결하고 총학생의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에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기에 학내에서 총학생회와 학우가 밀접하게 만나 학내 사안과 총학생회의 사업 등을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우들을 직접 찾아가 총학생회에 대한 건의사항, 활동평가, 학교 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듣고 이를 학우들이 원하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임기 1년 동안 월별로 찾아갈 교내 건물을 설정하고 시기에 맞는 질문들을 구성하여 학우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공약, 등록금 인상 시도 반대입니다. 숙명여대 등록금 인상 반대 실천단 뿔송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886명의 학우 중 98%가 등록금 인상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등록금은 학우들의 교육권, 생활권과 직결된 문제로서 현재 학우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안입니다. 지금도 부담스러운 등록금, 학우분들이 학업을 하는 데 있어 더 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등록금 인상 시도에 반대하겠습니다. 네 번째 핵심 공약, 숙명여대 시설 개선 TF 운영입니다. 숙명여대 시설 개선 프로젝트 명탐정 송이에서 401개의 제보를 통해 학우분들이 교내 건물에 느끼는 불편함을 앞서 인지한 바 있습니다. 기본적인 학습 시설 개선에 더해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강화 등으로 학우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숙명여대 시설 개선 TF를 임기 1년 동안 운영하여 학우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핵심 공약, 강의 분반 확충 요구입니다. 숙명여대 등록금 인상 반대 실천단 뿔송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우분들이 수강 신청에 불만족하는 이유 1위가 분반수 및 정원수 부족이었습니다. 학교에 내는 등록금에 비해 원하는 강의와 과목을 들을 수 없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 숙명인이 듣고 싶은 수업을 원활하게 들을 수 있도록 강의 분반 확충을 요구하겠습니다. 2024년 숙명인의 목소리를 모아 숙명인이 원하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언론사 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자리에는 SMNet, 숙대신보, SBS 그리고 숙명타임즈에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SMNet부터 질문해 주신 감사하겠습니다. SMNet 국장 김하은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56대 총학생회 가까이 선보는 현재 누적 경고 이외의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스노위 게시판에 올라온 사과문은 주의 3회 누적으로 인한 경고 1회 전환의 건에 대한 경위와 재발 방지를 담고 있으나 11월 20일 징계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까이의 재발 방지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11월 19일 주의 3회로 인한 경고 1회 전환에 대해서는 추천인 서명에 대한 스캔본 미제출, 선거운동본부장 명의가 아닌 후보 명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및 전달 자료 제출로 선거운동본부 가까이에서 시행체칙을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던 것으로 발생한 징계였습니다. 11월 20일 경고 1회의 조치의 경우 선거운동본부가 등록되기 전 진행됐던 설문조사의 문항이 편향되어 이로 인한 영향력이 지대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징계였다고 이해했습니다. 먼저 학우분들과 직접 소통하는 설문조사인 만큼 더 신중하게 질문을 구성했어야 하지만 설문 내용을 객관적으로 구성하는 데에 있어 부족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거운동본부 기간 동안 설문조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 없기에 선거운동본부 신분의 기간 중 편향적인 설문조사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보다는 향후 총학생회로 활동하게 되었을 때 보다 객관적인 문항의 설문조사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선거운동본부 가까이에는 향후 설문조사를 구성할 때 객관성에 대해 구성원 모두와 체크하고 혹여 필요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리서치 기관의 자문을 구하는 것 등 객관성을 기반으로 한 설문조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학우분들과 소통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우분들의 의견을 왜곡 없이 명확하게 여쭤보는 과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학우분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 다양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총학생회 시행세칙을 준수하여 믿음을 줄 수 있는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까이는 공약집에서 뿔송이 설문조사, 명탐정 송이 시설조사를 바탕으로 한 시설 안전에 관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16일 눈송회담에서
학교 측은 시설 보수 공사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학기 중에 실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가까이의 시설 안전 공약 또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1년간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 안전에 관한 가까이 측의 우선사항을 알려주십시오. 우선 저희 가까이는 시설 개선 공약과 관련하여 숙명여대 시설 개선 TF를 운영하여 체계적으로 학내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개선 요구 시설 선정은 이전에 참여했던 숙명여대 등록금 인상 반대 실천단 뿔송이와 숙명여대 시설 개선 프로젝트 명탐정 송이에서 진행하였던 숙명여대 학우분들의 노후화된 시설 제보를 통해 구체적인 요구 사안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요구 사안과 관련해서 직접 실조사를 진행하여 노후화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였고 개선 방향을 구상해 놓은 상황입니다. 질문에서 언급해 주신 것과 같이 저희의 요구 사안들 중에는 학기 중에 보수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시설들이 존재하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훼손된 콘센트 교체 및 보수 요구, 와이파이 개선 요구 등 학기 중에도 비교적 학우분들의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사안들을 먼저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비인원 확충 요구,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강화, 기숙사 확충 및 시설 개선 요구와 학생들의 안전권이나 주거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안들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화변기와 명신관, 프라임과 누수 문제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권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으로 먼저 실시를 해야 하나 공사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한 번에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 최대한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공사가 시급한 건물부터 순차적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숙명여대 시설 개선 TF는 총학생회 구성원대 그리고 학우들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시설 안전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학우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도록 열어두라고 합니다. 이에 현재 선거운동본부 가까이가 조사한 공약보다 더 많은 시설을 개선하고자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계별 프로세스는 추후 수정될 수 있으나 시설 개선의 경우 학우들의 학습권에 침해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까이는 백포한 공약에서 문화공약으로 새내기 맞이 프로젝트 등을 진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음의 문화공약들은 학생 다수가 알고 참여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이에서 준비 중인 학생 참여 독려 홍보 방식이 궁금합니다.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24학번 새내기 통합행사 같은 경우 숙명에 발을 들인 입학생들이 큰 단체 행사를 통해 학교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게 하고 화합의 경험을 통해 보람찬 학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단위 학생회 분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여 학생의 소통창구를 비롯한 가능한 단위 소통창구를 통해 해당 행사의 취지 내지 정보를 홍보하고 새내기 참가 수요를 조사하여 총학생회 주관 새내기 맞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끔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만 처음 진행하고자 하는 행사이기에 본 행사의 규모와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단위 대표님들과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고자 합니다. 각 단위별로 24학번을 맞이하는 행사들이 기획되어 있는 현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각 단위 행사가 잘 보장되면서도 24학번 새내기 통합 행사가 24학번 숙명인들의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함께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24학번 새내기 통합 행사를 1월부터 시작하게 된다면 취지와 의의를 기반으로 단위 학생회와 논의하여 프로젝트 방식 토론 및 새내기 맞이 프로젝트를 기획단을 모집을 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자치활동에 관심 있는 신입생들이 입학하면서 동시에 행사 기획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제공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집된 기획단 내에서 홍보팀을 구성하고 숙명여대 학우들이 가장 입학 전에 혹은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니즈를 파악하고 새내기 사업 참가 수요를 조사하여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
총학생회 및 단위 학생회 소통 창구와 SNS를 통해 해당 행사의 취지 및 행사 내용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개강 한영 키트, 청바지 준비위원회, 중국 플리마켓 등 문화 공역들이 학생 참여에게 참 중요한 만큼 학생들이 본 사업을 진행했을 때 즐겁고 만족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이적 문화 사업 진행 자료와 에브리타임, 설문조사 등을 통해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사업에 녹여내어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까이는 앞서 배포한 공약집에서 총장 직선제 학생 투표 반영 비율 확대 요구 부분을 1번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총장 투표 직선제 학생 투표 반영 비율 확대 요구는 단기간 안으로 진행되기 어렵기에 제56대 선거 후보자 공약까지 이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55대 학생회 PO리로부터의 총장 직선제 학생 투표 반영 비율 확대에 관한 인수인계 계획 및 관련 활동 시작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제55대 피오리 초학생회 분들께서는 총장 직선제 학생 투표 반영 비율 확대 요구를 위해 5월 31일 농성회담을 통해 학교 본부와의 질의를 진행하였고 당시 학교 본부는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두 차례 총장 직선제 학생 반영 비율 개선 요구안을 제작하여 학교 본부에 발송, 총장 직선제 학생 반영 비율 개선 SNS 챌린지, 총장 직선제 학생 반영 비율 개선 연서명, 10월 30일 전체 학생총회, 그리고 11월 16일 논송회담 등을 통해 계속해서 반영 비율 개선을 학교 측에 요구하였습니다. 올해 총학생회에서 4주체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서 총장 직선제 학생 투표 반영 비율 확대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오셨던 것을 이어받아 가까이에서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논송회담에서 말씀해 주셨던 이사회 1인이 포함된 TF팀 개설이 진행된다면 당선 직후부터 TF팀 구성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를 받아 임기 시작 후에 지금까지 총학생회가 만들어왔던 협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우리 총학생회께서 진행해 주셨던 활동들에서 총장 직선제 학생 투표 반영 비율 확대를 위해 학생들과 함께 진행했던 여러 활동들에 대해 어떻게 기획하게 되었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 이뤄낸 결과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앞으로 더 나은 숙명여대의 길을 만들어갈 활동들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이면 총장 선거가 진행됩니다.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총장 직선제를 통해 학생들을 위한 총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가까이는 총장 직선제 학생 투표 반영 비율 확대 요구 공약을 최우선적으로 이행하고자 합니다. 총학생회에 당선이 된다면 12월에 가장 먼저 피오리와의 소통을 통해 인수인계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1월부터 2024 총장선거 총장 직선제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을 위한 로드맵을 구성하여 계획을 이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언론사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한번 정정해드리자면 피오리 같은 경우에는 요구안을 3차례 전송했다는 점 언론사에서 정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 SBS 언론사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BS 기획팀장 김시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총장 직선제 학생 반영 비율 확대를 공약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89.5%를 차지하는 교수 및 교직원은 학생들에 비해 총장 개개인에 대한 자질과 적절성에 대해 더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학생들의 비중이 커진다면 자칫 후보의 자질이 아닌 인기투표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하여 학생들의 여론을 구성하는 에브리타임은 교직원의 확인이 어려 팩트체크 및 정정의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총장 직선제 학생 투표 반영 비율 확대 시 후보에 대한 더 많은 정보 공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학 총장 후보자의 자질과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각자가 지닌 대학에서의 입장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교원 각자가 후보자에 대해 가진 정보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적절성을 판단할 근거를 학생보다 많이 지닐 수 있다 해도 해당 정보와 판단의 근거는 온전히 교원의 입장에서 해석되고 활용될 것입니다. 총장 후보자에 대해 교원이 학생보다 많은 정보를 가진다는 점이
총장 직선제에서 월등히 높은 비율에 해당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비율상으로는 교원의 한 표가 학생의 한 표보다 몇십 배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지될 경우 총장 후보는 학생들의 요구와 학생 자치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공약보다도 교원의 편의를 더 우선하게 될 것입니다. 총장 직선제 과정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장 후보자의 자질과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 제공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것이 충분히 선행되었을 경우 정보를 얻고 의견을 나누는 에브리타임이라는 공간에서 학생들은 총장 후보자에 대해 보다 활발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총장 후보자 정책을 모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 개설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공식적인 홈페이지가 개설되는 곳이기에 팩트체크 및 정정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 판단되며 후보자 선거 홍보물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면 학우들에게 많은 양의 정보가 쉽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숙사 확충 및 시설 개선을 요구하시겠다는 공약을 내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의 주요 정보를 누구에게나 제공하는 공식 웹사이트인 대학 알림이에 명시된 서울권 학교 기숙사 수용률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는 24%, 연세대학교는 35.7%, 이화여자대학교가 21.9%, 성균관대학교가 20.5%로 대략적인 평균이 20%에 이릅니다. 이에 비해 숙명여자대학교는 11.8%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교의 위치와 먼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의 경우 방을 구하는 것이 필수 사항인데 등록금에 더해 서울권 지역거주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어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숙명여대 등록금 인상반대 실천단 뿔송이 활동으로 받은 설문조사와 숙명여대 시설개선 프로젝트 명탐정 송이를 통해 받은 제보에서 저희는 학우분들이 기숙사 확충뿐만 아니라 내부 기숙사인 명제관의 기숙사 방 내부에서 곰팡이 문제와 화장실 시설 문제도 언급해주신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시설 개선 요구는 이와 같은 노후화 시설 문제를 말하며 시설 개선 TF를 통해 기숙사에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시설을 조사하고 학우들의 요구를 모아 학교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명제간의 노후 시설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설 한정 공약의 세부 공약으로 내세운 기숙사 확충 및 시설 개선 요구는 당장 내년 총학생의 임기 내에 해결될 가능성이 낮고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저희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당장 현재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우뿐만 아니라 미래에 숙명여대를 다닐 예비 숙명인의 권리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학교는 학생들의 요구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가까이는 할 수 있는 최선의 형태로 기숙사 확충을 요구할 것이지만 그게 설령 우리 대에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차기 총학생회 그리고 그 다음 때 총학생회가 지속적으로 기숙사 확충에 대해 이어서 목소리를 내고 담론을 형성한다면 이후에는 꼭 이뤄질 것이고 거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숙대신보 언론사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숙대신보 편집장 한채린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총장 직선제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55대 총학생회 피우리가 여명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관련 요구안을 발송한 것처럼 그리고 전체 총학생회를 개최하신 것처럼 해당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신 구체적인 활동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학우 대상 총장 직선제 관련 학생 요구사항 설문조사입니다. 현재 총장 직선제는 학교의 행정을 결정한 권한을 가지는 총장을 선출하는 중대한 사안에 있어 학생의 투표 반영 비율이 교직원의 10%도 미치지 못하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총장 직선제 학생 투표 반영 비율 확대에 있어 학우들의 의견이 가장 최우선으로 반영되는 민주적인 숙명을 만들기 위해
학우들의 의견을 설문조사를 통해 먼저 수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했습니다. 총장 직선제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을 비롯한 총장 후보자에 대한 학생 대상 정보 공유 창구, 학생 대상 총장 후보자 유세 방식 등에 대해 학우분들이 가장 동의하고 가장 접근하기 편한 방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자협의체에서 요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체 학생 총회의와 사자협의체의 경우 현 피우리 총학생회 분들께서 1057명의 학우들과 전체 학생 총회를 성사시키셨습니다. 사자협의체로 1차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 학생 총회와 사자협의체에 관한 자료를 인수인계 받아 총장 직선제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서 이끌고 싶습니다. 선거운동본부 가까이는 그동안 피우리 총학생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총장 직선제에서의 학생 투표 반영 비율 확대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다가 유의미한 변화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내년 3월 단위 대표자들과 논의하여 피우리 총학생회에서 진행하셨던 것처럼 전체 학생 총회 혹은 그에 가름하는 총투표 혹은 프로젝트성 행동을 기획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힘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교 모든 건물에 찾아가는 총학생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해당 공약이 공약집 내에서 계획이 다소 모호해 보이는데 해당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진행 방향 말씀 부탁드립니다. 찾아가는 총학생회 사업은 총학생회에 대한 건의사항, 활동평가, 학교생활의 불편사항 등 직접 학우들이 있는 교내 모든 건물로 찾아가 학우들의 목소리를 듣는 사업입니다. 당월에 어떠한 사안이 가장 해결이 시급한지, 학우들이 어떠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고 깊게 탐구하려면 학우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는 것이 필요하며 학내 사안을 해결하고 총학생회의 사업의 구체적 방향성을 지속해서 설정해 나가는 것에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기에 찾아가는 총학생회 사업을 기획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향은 총 3단계 프로세스로 1단계로 월별 방문할 교내 건물을 선정하고 2단계로 총학생회가 교내 건물을 방문할 때의 컨셉과 대략적인 대화 주제를 설정한 다음 3단계로 찾아가는 총학생회를 진행하여 보고하는 프로세스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컨셉이라고 한다면 각각의 건물들, 예를 들어 음악대학, 약학대학 등을 방문하여 다과 타임을 가진다든지 젠가와 같은 간략한 게임을 진행하여 학우분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총학생회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사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총학생회 활동 질의 등 총학생회와 학우가 밀접한 자리에서 상호교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질문이 설정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총학생회 사업을 통해 수합한 학우들의 의견은 총학생회의 추후 사업 계획 방향성과 학내 사안 해결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이어지는 찾아가는 총학생회 사업의 컨셉과 질문의 발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교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교 등록금 인상 반대 실천단 뿔송이가 구성돼 학우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방법 외에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기 위해 계획하신 활동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전에 숙명여대 등록금 인상 반대 실천단 뿔송이로 활동하면서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기자회견의 방식으로 학우분들께 해당 의제에 대해 의견을 여쭤본 바가 있습니다. 만약 이후에 총학생회로 활동하게 된다면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고 등록금 인상에 대한 시도가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까지 진행하고자 합니다. 뿔송이가 진행한 학우 대상 설문조사와 기자회견은 학우들이 등록금 인상 반대라는 의제를 인식하고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직결된 문제로서 해결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56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로서 등록금 인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책정하는 기구인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보다 민주적인 구조 속에서 등록금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도록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요구와 회의록 접근성 강화 요구를 고민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의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학생 사인과 교직원 사인, 동문과 외부인 전문가 1명씩 하여 총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위원 사인이 참석을 거부하더라도 개회가 가능한 구조이기에 학생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각가에는 등록금 심의위원회 학생위원 수가 학생위회의 위원수와 동률이 될 수 있도록 학생위원 추가를 요구할 것이며 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 시 개회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 학우들의 목소리가 등록금 선정을 위한 자리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회의록 자료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더 많은 학우가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자료와 현황을 접하고 등록금 인상 반대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추후 등록금 인상이 시도되었을 때 학우 스스로 목소리를 기꺼이 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교 시설 개선을 위한 TF를 운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교내에 노후시설이 다수 존재하는데 노후시설 개선 과정에서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떤 식으로 공약을 이행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시설 문제는 학우분들의 학습권과 생활권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 문제로 언제까지고 유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저희가 자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학교에 문의를 넣었을 때 시설 문제와 관련해서 학교 또한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어디를 고쳐야겠다는 대략적인 안은 있었으나 예상산의 문제로 상세한 계획은 짜지 못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당시 숙명여대 등록금 인상 반대 실천단 뿔송이로 학교에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학생회로 구성된 협의체가 아니다 보니 전체적인 예산 운용과 편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재하여 자세한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총학생회로 활동하게 되었을 때 시급사안인 시설 개선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의 예산 편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배치함에 있어 시설 안전에 대해 예산 편성을 요구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위 대표자분들, 학우분들과의 의견 합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위 대표자님들과 회의하는 중앙운영위원회, 학우대상 등록금 예산 관련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노후시설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해결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현재까지도 명확한 시설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우들은 노후시설로 인해 안전권과 학습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학우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 개선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교 강의 분반을 확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분반 확대가 필요한 강의를 어떻게 선별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상대적으로 선택의 영역인 일반 교양 과목보다는 졸업 여건 충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학과 과목이나 교양 필수 과목 위주의 분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강 신청에서부터 어려움이 없도록 수강 신청 기간 이전에 분반이 필요한 과목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충분한 분반을 개설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혹여 기존 수강 신청 기간에 들어야 하는 강의를 듣지 못한 학우의 경우 분반을 추가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학교에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학과와의 소통이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분반 확충이 필요한 강의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분반을 비롯해 학사제도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학생회에서 학사제도 협의체 구성을 요구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의 분반의 확충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학우들이 필요한 강의가 잘 개설되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잘 충족할 수 있도록 수강 신청 이전에 미리 대책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권자분들의 저희가 사전에 전달받은 사전 질의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전 질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길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구글 폼 주소 공지 드렸고요.
이뿐만 아니라 조금 있다가 저희가 지금 현장 질의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장 질의도 추가적으로 조금 있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질의 같은 경우에는 30분 정도 진행할 예정이라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온 경우는 모든 질문들을 채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질문들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중 한 개의 질문만 채택되는 점 유의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56대 총학생회 선거가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질문은 질문으로 채택되지 않으며 가급적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길 모든 유권자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선본에서 계속해서 정책 자료집과 리플렛을 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료집 받으셔서 아니면은 저희 그 QR코드 또 있습니다. 네, 커뮤니티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질의응답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사전에 공지한 구글 폼에 들어온 질문들 중에서 첫 번째 질문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총장직 선제 학생 반영 비율 확대 요구를 한다고 하셨는데 제55대 총학생에서는 25%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였습니다. 제56대 총학생의 선본 가까이에서 요구할 정확한 확대 비율 수치와 총장직 선제 학생 반영 비율 확대와 관련해 제55대 총학생회와의 차별화된 활동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제55대 총학생의 PO리와 차별적으로 가져갈 부분은 총장 직선제를 통해서 총장 후보자의 공약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설하는 것이 가장 차별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에브리타임이나 기타 플랫폼을 통한 후보자의 공약물 게시는 공정성이라던가 혹은 팩트체크가 힘들 수 있지만 후보자의 공보물을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고 팩트체크가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총장 직선제 관련해서 저희가 차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공약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25%처럼 직관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현재 4자 협의체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정확히 그 4자 협의체 간담회에서 어떠한 내용이 오갔는지 아직 선본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서 인수인계를 받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5%로 가져갈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25% 이상으로 요구를 해야 할 수 있을 때에는 그거에 관해서 또 다른 4대 협의체와의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장 직선제를 시행할 수 있는 총학생회에 당선이 된다면 더 논의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많은 역사적 사건 중 왜 5.18 광주 역사 기행단 운영을 선택하셨나요? 기행단 운영은 새로 진행하는 것인지 혹은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기행단에 참여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정책 자료집을 써는 것은 여성의 시선으로 보는 5.18 광주 역사 기행단인데요. 저희가 5.18 광주 역사 기행단을 채택한 이유는 5.18 광주 역사 기행단은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국가 폭력 사건인 5.18의 재조명함과 동시에 역사 속 현장에서 남성들과 똑같이 활동했음에도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막혀 공론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들의 존재를 조망해 보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5.18 활동이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중심에서 밀려난 여성들을 기억하고 객체나 보조자가 아닌 주체로서의 여성에 대해 생각해 봄으로써 숙명인들이 앞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혹은 변화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주체적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함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총장직선제 4자 협의체에서 교수의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데 협의체 구성을 위해 교수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교수님들이 현재 82%의 가장 높은 비율을 가져가고 있음은 학생들이 현재 가져가고 있는 투표 비율이 7.5%의 정말 10%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을 설득할 때 있어서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수님과 학생들의 관계의 경우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서 좀 더 학사 연구라든지 혹은 그 이상으로 면밀하게 서로 교류 관계를 구성한다면 교수님들 설득할 때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교수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오히려 교수님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판단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의 경우 학생들의 권리와 학생들의 교육권을 위해서 가장 힘써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할 때 교수님들이 가르치고 계시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 권리를 위해서 교수님들이 한 발짝 더 나서주신다면 학생들이 더 나은 수업권과 생활권을 보장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음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학생 자치 캠프 중 학생회 운영을 위한 초청 강연은 누구를 초청하는 것인지, 초청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학생자치 캠프 관련해서는 누구를 초청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정이 되어 있진 않고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학생자치 캠프는 총학생회장단,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각 학부, 학과, 전공, 학생회장단을 대상으로 학생자치를 위해 함께 토의 및 강연 등을 듣는 사업입니다. 숙명여대 학생자치를 위해 활동했던 숙명여대 선배님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들으며 2024년 숙명여대의 학생자치에 대해 토론하고 레크레이션 등을 통해 학생회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만들어가고자 함에 의의를 뒀습니다. 학생자치 캠프를 통해 숙명여대를 구성하고 있는 각 학생회 간의 소통 및 연대를 강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다 민주적이고 학우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숙명여대를 위해 숙명여대를 책임지는 각 단위의 학생회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학생자치 캠프는 이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련 질문에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질문의 포인트는 그 초청 강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당장 누구가 정해져 있진 않아도 어떠한 방향성을 가진 강연을 진행하고 싶으신지 이런 거를 좀 여쭤보신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추가 답변 가능할까요? 각 단위의 학생회 분들이 모여 끈끈한 연대를 통해 자신들이 민주적으로 학생 자치를 해나갈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숙명여대에서 주체적 여성으로서 활동했던 선배님들을 초청하여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님들을 통해서 자신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이에 대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식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의실 방문 인사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총학생회장단이 직접 방문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방문하는 강의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강의실 방문의 경우 총학생회장단이 직접 강의실을 방문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강의실 방문을 해서 강의실 방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 시기에 가장 원하고 있는 사업이나 학생들이 총학생회장에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을 통한 설문조사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혹은 총학생회장단이 총학생회 그 달이나 분기별로 진행되는 공약에 대한 이행 상황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의실을 선정하는 기준은 저희가 강의실 방문을 쉬는 시간마다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학우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선정할 예정이고요.
또한 활동 범위가 상당히 대학 하나에 한정되어 있을 음악대학이나 미술대학 혹은 음악대학이나 미술대학 혹은 약학대학처럼 실습 수업이 많은 학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해당 건물로 찾아가서 그분들의 상황을 듣고 저희 공약 이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강의실 방문은 총학생회장단에 직접 방문을 하는 것이고 쉬는 시간마다 찾아갈 것이기 때문에 강의실 방문에 있어서 선정 기준은 학우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선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 질의입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접근할 수 있을 만큼 접근성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하셨는지 이제 궁금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궁금합니다. 접근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던 이유는 물론 지금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나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정확히 어떤 곳인지,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현재 회의록을 올리고 있는지에 관해서 정보가 없다면 숙명여자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더라도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회의록 접근성을 강화하는 요구에 대한 것은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한 카드뉴스를 기재하는 것,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회의록을 올렸다면 그 회의록 게시에 대한 정보를 학우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서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 자체 혹은 등록금 심의위원회 자체에 학우분들이 좀 더 잘 알고 직접 찾아가서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숙명 이노베이션 멀티플렉스 캠퍼스 공간 조성의 진행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학생 의견은 몇 퍼센트 정도로 반영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의견 수렴을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 몇 차례에 걸쳐 의견을 받을 것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질의해 주셨는데요. 숙명 이노베이션 멀티플렉스 캠퍼스 진행 상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본 측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선본 측에서 총장님과의 미팅을 따로 진행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눈송회담 때 이제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설계가 끝났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뒤에 두 질문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히 몇 퍼센트까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정한 부분은 없지만 숙명여대 시설개선 TF팀을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이 숙명 이노베이션 멀티플렉스 캠퍼스가 어떤 공간인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이 공간에 어떤 학우들의 공간이 들어갈지를 조사하는 것부터 시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공간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할 것인지, 그 학생들의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 관련해서 몇 퍼센트 정도의 의견을 반영할지 정해질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동아리방이나 학과나 학생회나 학회실 같은 방이 없는 학과의 경우에 방이 멀티플렉스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고, 다목장관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체육관이나 무용과의 실습시설이 들어간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시설개선 TF팀을 통해서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몇 퍼센트 정도 반영을 해야 할지 그때 가서 의논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건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렉스 캠퍼스 안에 숙명여대 학우들의 직접적인 공간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 3차례 이상은 받아야 숙명여대 학우분들의 적극적이고 숙명여대 학우분들의 직접적인 면밀한 의견이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고요. 의견을 몇 차례 받는 것인지도 TF팀이 구성이 되고 그 안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는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를 현재 어느 정도의 주기를 두고 점검하는지 궁금합니다. 그에 따른 학교 측에 제시할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요? 죄송하지만 앞에 부분 질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불법 촬영 카메라를 현재 어느 정도 주기를 두고 점검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에 따른 학교 측에 제시할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가 어느 정도 점검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설개선 TF팀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점검 사항을 직접 다 조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점검을 요구해야 할지를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강화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시설개선 TF팀이 실조사와 함께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이 진행이 됐을 때 얼마나 점검이 더디게 되고 있는지 혹은 점검이 되고 있다면 그 점검에 대해서 학우들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TF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개강 환영 키트는 무엇을 의미하며 배부 대상, 시기, 방식 및 구성품 등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써놨던 24번 새내기맞이 프로젝트에 진행되는 것과는 굉장히 별개로 차별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보통 학우분들이 개강을 했을 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내용물이 달라질 것 같고요. 개강 환영 키트 자체가 학우분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학우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강 환영 키트의 기본적인 물품 같은 경우 저희가 어떤 것을 구상할지 총학생회를 당선이 된다면 그 논의체 안에서 새롭게 진행을 하게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학우분들이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학우분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우분들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넣는 것이 개강 환영 키트 제작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우분들이 받으셨을 때 가장 기분이 좋고 개강을 했음에도 기분이 좋을 만한 키트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학우분들과의 설문조사 혹은 학우분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청파제 준비위원회는 기존의 총학생회와 비상대책위원회 청파제 기획운영위원회와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현재 청파제 기획위원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청파제 준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을 때 당시 눈송체전과 청파제 준비위원회를 함께 운영하려고 했으나 저희가 눈송체전 이외에 다른 행사에 더 주안점을 두고 싶다면 청파제 준비위원회에 어떤 프로그램을 학우들이 원하고 어떤 걸 추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차별점을 둘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시한 복지공약의 경우 이미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한 사업과 유사하다고 사료됩니다. 가까이만의 차별점이 있습니까? 저희가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현 총학생회인 피우리 분들께서 많은 사안을 진행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학생회를 구상할 때 차별점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총학생회가 좋은 사업을 진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어받고 학우분들의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우선 대여 사업이나 다양한 공동구매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이어서 진행해야 한다고 협의를 보고 쓴 바입니다. 딱히 차별점을 생각해 두고 쓴 것이 아니라 말씀드릴 부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의 달 맞이 권리 이벤트를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여성에 대해 더 깊이 배워보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만드실지 궁금합니다. 여성에 대해 더 깊이 배워보는 것에 대해 기획된 것이 명확하게 있진 않지만 숙명 눈꽃나비 운영진으로 활동하면서 배웠던 여성과 현재 세계의 현황이 상당히 어지러운 상황에서 전쟁 속에서 여성과 남성이 구별되고 여성의 성이 착취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전쟁과 여성 혹은 전쟁과 평화라는 그런 주제로 여성에 대해 혹은 그런 전시 특수 상황에서 여성의 성으로서 착취되는 상황에 대해서 세미나로서 좀 더 깊게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로 경험을 나누는 시간에 대해서는 사실 각각 모든 여성이 각자의 경험과 각자가 가져왔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경험 나누는 시간에 대해서는 세미나 시간에 토론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평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여성이 접근할 수 있을지 의 방식에 대해서 토론을 나누면서 서로 경험 나눌 시간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 질문은 농민학생 연대 활동을 총학생회 공약으로 제시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총학생회 사업의 일환으로 농민학생 연대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부상하고 있는데 지금 기후위기 문제와 연결지은 농화를 기획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기후위기는 지금 현재 같이 문제되고 있는 식량위기로 연결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0%에 불과하는데 수출에 의존하는 현 상황에서 기후위기는 식자재 공급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하지만 농업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지 못한 현실인데요. 농업인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교류하는 시간을 통해 앞으로의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제고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되었고 우리 학우분들이 그런 역량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음식이 어떤 과정으로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게 되었는지를 인지하고 기후위기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는 현재에 우리의 삶에서 농업이 어떠한 영향과 의의를 가지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넣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학생식당은 현재 외부 업체가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건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회사 측과 어떻게 협의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승용원 자체가 숙명을 듣다 찾아가는 총학생이기 때문에 숙명을 듣는 총학생으로서 학우들이 소외받고 차별되는 경험을 가지는 것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외부 업체와 협의를 할 때 왜 비건식이 도입되는 것이 필요할까라는 주제를 두고 충분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우들은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식이 지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 환경, 동물권 등을 위해 채식만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숙명여대 내에서도 이러한 식이지향을 가진 학우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 업체와 협의를 할 때 학우분들이 어떠한 니즈를 가지고 있고 현재 학우분들이 원하는 것이 다양한 식이 지향성을 존중을 하고 서로 이해하길 원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외부 업체와 긴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저희는 학내 구성원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식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비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모두를 위한 식탁을 숙명여대 학생 식당에서부터 시작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숙명여대를 위한 움직임을 학우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약집을 확인하였는데요. 축제 관련 공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축제 관련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청파제 준비위원회를 공약에 넣었지만 그 부분은 아무래도 청파제 자체 그리고 축제에 참여하는 주체 자체가 학우분들이기 때문에 학우분들이 원하는 축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숙명을 듣는 총학생회에 더 어울린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숙명을 듣는 총학생회로서 학우분들이 어떠한 니즈를 가지고 축제를 만들고 싶은지 어떤 축제의 주제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학우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과대 학생회 혹은 제가 총학생회가 되었을 때 총학생회 구성원 안에서 논의가 필요하고요. 청파제나 눈송체전 같은 경우에는 제55대 총학생회 피오리 측에서 이미 성사를 이루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수인계 받아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축제가 있다면 그곳의 발전 지점으로 사용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저희 사전 질의 받은 건 마무리되었고요. 이제부터 참석자 서면 및 현장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구글 폼으로 받은 현장 질의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저희가 조금 겹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략하고 질문 드릴게요. 우선 농민활동 5.18 광주 역사기행단 공약은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활동한 후 경력으로서 제시한 눈꽃나비 활동과 동일한 것 같은데 이 활동이 숙명인의 연대와 권리 보장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5.18 광주 역사 기행단과 농민학생 연대 활동에 다녀왔지만 우선적으로 농업인과 학생들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농민과 학생의 연대 의식 자체는 현재 사회에서 농업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만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인의 긍정적이지 않은 인식을 현재 미래를 이끌어갈 대학생으로서 주체적으로서 그 인식을 바꿔나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민 학생 연대 활동을 진행하게 됐을 때 농업인과 이런 학생들과 연대 의식을 먼저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단순히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대학생으로서 바라보는 사회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더 넓은 의미로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과의 연대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경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발판 삼아서 대학생들이 더 넓은 지식을 갖고 더 넓은 시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18 광주 역사 기행단 같은 경우에는 역사 기록에서 소행된 여성이 역사 속에서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존재했음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5.18 광주 역사 기행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시선으로 보는 5.18 광주 역사 기행단을 구성하겠다고 한 것도 맞습니다. 5.18에 대한 역사를 생각했을 때 대학생으로서 주체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나가고 역사 속에서 그런 주체성을 가진 여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연대 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공약으로 넣은 것입니다. 총학생의 분기별 강의실 방문 인사 공약 같은 경우에는 수업권 침해가 조금 우려되는데 혹시 해당 부분은 어떻게 이뤄나가실 예정인가요? 정확히 어떤 수업권을 침해받으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여쭙고 싶은데요. 숙명여대 시설개선 프로젝트 명탐정 송이나 숙명여대 등록금 인상 반대 실천단 뿔송이 활동을 통해서 강의실 방문을 여러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강의실 방문 자체는 수년 시간 15분 동안 진행이 되고 교수님이 계신다면 교수님께 먼저 사전에 문의를 드리고 시작이 됩니다. 교수님이 계시면 어떤 활동인지 어떤 걸 학부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지 학부들이 이를 통해서 쉬는 시간 몇 분 정도를 할애받을 수 있을지 정도를 교수님께 먼저 문의를 드리고 진행이 되고요. 15분 이상을 강의실 방문으로 사용해 본 적은 없어서 학습권 침해나 수업권 침해에 우려가 되는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실 방문을 가장 효율적인 설명 방법과 설문조사 방식으로 삼는 것은 숙명을 듣다 찾아가는 총학생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장 오래 앉아있는 강의실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것이 학우들의 진정성을 느끼기에 좋다고 생각을 하고 학우들이 저희가 3분 남짓하는 시간의 발언 동안 저희가 어떤 의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지 학우들이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학우들에게 집중과 그 이목을 끌 수 있는 점에서 강의실 방문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강의실 방문은 학생들에게 15분 정도의 쉬는 시간 정도를 할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권이나 수업권에 대해서 침해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혹시 있으시다면 그 당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장학금 확충 요구 관련 질의인데요. 소득분위 장학금은 이미 충분히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부족한 것은 소득분위에 포함되지 못한 숙명 학생분들의 장학금입니다. 공약으로 제시한 것처럼 종류 구분 없이 확충할 경우 결국 기존의 장학금을 지원받던 학생의 장학금만 확대되어 특정 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이 가중 부여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장학금 종류 구분 없이 장학금 총액과 수혜 인원 등 장학금 확대를 요구한 부분은 성적 장학금과 활동성 장학금에 있어서의 부분인데요. 성적 장학금과 활동성 장학금이 비율이 100%에서 추가가 되어서 확충된 게 아니라 100% 안에서 활동성 장학금과 성적 장학금으로 나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두 개의 종류 구분 없이 양쪽 다 동일하게 장학금 총액과 수혜 인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를 한 것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선 장학금 자체의 총액과 수혜 인원을 늘린다는 것 자체가 좀 더 많은 학우들이 장학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장학금을 받는 것에 있어서 수명여대 학우들이 소외되거나 처벌받지 않은 부분을 만들 수 있는 지점이라 생각해서 장학금 확충 요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네, 다음 질의는 전임교원 확충 요구인데요. 전임교원 확충 요구의 경우는 학교 예산 부족의 문제인데 그러면 학교 예산을 확충할 방안 같은 경우에 학교 본부와 이미 사전 협의를 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협의를 해 나가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공약집에도 나와 있지만 591명 이상의 전임교원 확보해야 하는데도 저희 학교의 경우는 전임교원이 421명입니다.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서는 전임교원 확충이 당장 필요한 부분이고요.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학생회로 당선이 되고 나서 학교와 충분히 면밀하고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측과 물러나지 않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서 예산안을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령 저희가 시설 개선 프로젝트를 운영하겠다고 할 때 등록금 심의위원회와 같은 곳에서 초반에 예산을 결산을 할 때 가장 필요한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만을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과 같이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전임금 확충을 진심으로 요구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런 방식으로 예산안을 구성을 해야 할 것 같고 학교 측에서도 예산을 더 구하거나 혹은 학교 측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할애할 수 있는지 학교 측과 긴밀하게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개강 환영 키트 같은 경우에 학교 본부에서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 전통 사업인데 이것을 총학생회에서 진행을 하는 것도 학교 측과 협의가 된 사항인지 아니면 개별로 진행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개강 환영 키트 같은 경우 저희가 총학생회를 구성하고 나서 학교 측과 논의를 해서 구성하려고 생각 중이었는데요. 개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논의가 된다면 학교 측과 예산 논의를 통해서 키트를 배부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사학번 새내기 맞이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공약집에 단위 학생의 의견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행사 기획이 진행될 겨울 방학은
단위마다 인수인계 진행식이나 비대위로 운영되는 학과 존재, 학생의 부원 모집 등으로 인해 단위 학생회 내부가 완전히 준비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단위 학생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고 기획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작년 2022년 기준 단대의 날 행사를 진행하였고 올해 기준 단과대 OT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학생회가 주관하여 진행을 하게 된다면 단과대에서 진행하는 행사들은 행사 시기가 겹치거나 행사 기획 시기가 겹치는 등의 이유로 참여자 및 스태프 등의 인원이 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단위 학생회가 제대로 자리 잡기 전까지 저희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단위 학생회 측에서 어떤 식으로 새내기 맞이 프로젝트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방식을 토론하고 싶었던 거였고요. 단위 학생회 측에서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면 총학생회 측과 면밀하게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과대 행사 시기나 그런 일정에 대해서 겹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할 예정이었고요. 저희가 이 새내기맞이 프로젝트 기획단이나 이런 새내기맞이 프로젝트 진행하는 것은 단위 학생회에서 진행하려는 사업과 최대한 차별점을 두면서 총학생회가 할 수 있는 24번 새내기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단위 학생회가 어떤 식으로 새내기 맞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인지를 듣고 나서야 저희가 그 부분과 차별점으로 생각을 해서 따로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단위 학생회와 방식 토론하는 것 자체가 단위 학생회 의견을 반영해서 차별점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단위 학생회가 진행하려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총학생회가 도울 부분이 있다면 돕고 싶어서 프로젝트 방식을 토론하겠다고 기재한 것입니다. 현재 공약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등록금 인상 시도 반대, 총장 직선제 학생 투표 반영 비율 확대 요구, 이사학번 새내기 맞이 프로젝트, 강의 분반 확충 요구, 강의 개설 과목 다양화 요구 등은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 많아 보입니다. 이전 총학생회 측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는 시간까지 고려하여 해당 사업들을 모두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모두 이행 가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들의 진행 타임라인 혹은 업무 분배 등을 생각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개강이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할 일이 많은 것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 공약에 적혀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생들의 수업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꼭 이행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약으로 넣은 부분이고요. 타임라인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짜진 않았지만 저희가 이행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수인계를 받는 시간까지 고려해서 충분히 개강 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타임라인을 구성하고 싶고 물론 이 공약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안에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등록금 인상 반대가 아니라 등록금 인상 시도 반대라고 공약에 적은 이유도 총학생회로서 올해 안에 끝나는 공약보다도 앞으로의 총학생회, 다음 총학생회가 계속 나왔을 경우에 학생들의 수업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도되는 공약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이를 통해서 학교가 더 나은 공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공약을 등록금 인상반대 시도와 같은 부분으로 넣은 것이고요. 정정하겠습니다. 등록금 인상 시도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총학생회로서 당해에 당연히 끝내야 되는 모든 공약도 있겠지만 내년에 사업으로 넘겨주면서 이 학교 숙명여대, 더 나은 숙명여대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더 나은 숙명여대의 공간이 학우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또한
선거운동본부 가까이가 총학생회로서 당선이 됐을 때 지켜야 할 책무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보내주신 이제 현장 질의는 마무리했고요. 나머지 시간은 저희 현장 참석자분들의 현장 질문이 있겠습니다. 혹시 이제 현장에서 질문을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손 들어주시고요. 그럼 마이크 바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현장 질의 있으실까요? 아까 소통 확대 사업 관련해서 다과 타임을 가지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총학생회비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학생의 경험이 없어서 정확히 예산 관련한 문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총학생의 비로 다과를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인수인계 자료를 통해서 넘겨받으면 그 부분을 저희가 생각하고 다과 진행이 어렵다면 다른 컨셉을 구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비 인원 확충 요구 공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외부인 출입 제한은 숙명여대 학우들의 안전한 대학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경비 인원의 수와 진행하고 있는 경비 활동은 무엇이고 현 상황의 어떤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느끼셔서 이렇게 공약으로 제시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가 경비 인원에 관해서 따로 조사한 바는 없지만 숙명여대 등록금 인상 반대 실천단 뿔성이 활동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시에 학우분들이 학교 캠퍼스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유 1위가 경비원이었습니다. 경비 인원이 확충되었을 시에 학우들이 캠퍼스 공간을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설문조사였고, 저희가 알기로는 경비원 분들이 새벽까지도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벽에 교대 근무가 어려운 이유가 경비 인원이 그만큼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우분들의 더 안전하고 편안한 학교 캠퍼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학우분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던 이유였던 경비원 분들을 확충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전 강화를 위한 경비 인원 확충 요구라고 기재한 것입니다. 네, 기숙사 확충에 관해서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앞으로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시로 들어주신 서울대나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는 숙명여대보다 훨씬 부지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하실 때 건물을 다시 세우실 계획인지 아니면 외부 기숙사를 컨택할 예정인지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정확히 학교 예산과 학교 측에서 어떤 식으로 기숙사 확충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눈송회담 자료만 봤을 때는 최근에 기숙사를 외부 업체와 컨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돼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기숙사를 새로운 건물 부지에 짓는 것은 현재로서는 당연히 가장 가까이 있을 미래를 생각했을 때 학우분들의 생활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물을 새로 짓기보다는 지금으로서는 학생들이 좀 더 편안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외부 건물을 컨택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학우분들과 함께 학내에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고 싶다는 저희의 열정이 여러분에게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학내 변화를 향한 여러분의 관심과 열정을 느꼈고 더 나은 숙명을 위해 함께한다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은 유세 기간 동안 선거운동 본부 가까이에게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여쭤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숙명을 듣다 찾아가는 총학생회 가까이는 앞으로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더 나은 숙명을 만들어가는 길에 여러분과 함께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숙명인이 자신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를 요구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하듯이 가까이 역시 학우 여러분 옆에서 목소리를 내고 학내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또한 여러 학우분들의 질문을 받고 응답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준비한 공약을 더욱 다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2시간가량 진행된 공청회에서 선거운동본부 가까이의 부족함을 느끼셨을 수도 있겠으나 남은 기간 가까이라는 저희의 선거운동본부 명처럼 숙명을 듣고 숙명에 직접 찾아가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나온 사람들인 만큼 숙명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학교를 더 좋은 방향으로 함께 바꿔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또 유튜브로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56대 총학생의 선거 투표 기간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약 3일간 전자투표로, 회의형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학우 여러분들께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 공청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